시작합니다. 자, 왼쪽 186조의 별 3개, 조문의 별 3개, 187조 조문의 별 3개. 조문의 별 3개 하시라고. 186조, 187조. 187조 아주 중요해요. 상속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나중에 공용징수 판결 그것도 할 건데 상속 경매. 자, 오른쪽 등기 추정력. 을 앞으로 매수인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았어요. 그러면 이 등기에 힘을 줘요. 어떤 힘을 주느냐? 일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추정해 줘요. 그럼 추정이 뭐냐? 인정해 준다 그러면 돼요. 어떤 사실을 인정해 주느냐? 이 등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추정력이에요. 자, 매수인 당신은 적법한 소유자로 인정해 드릴게요. 권리 적법 추정. 두 번째, 등기를 박을 때는 반드시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지 그걸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걸 등기하게 된 이유, 등기 원인이라고 해요. 매매 계약이겠죠? 당신은 돈 주고 사셨네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적법한 매매가 있다는 점도 추정, 인정해줘요. 그다음 법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규정되어 있다면 소유권 등기가 박혀 있으면 이 절차도 적법하게 거친 걸로 인정해줘요. 추정. 자, 세 개를 추정해 줍니다. 권리 밑줄, 등기 원인 밑줄, 절차 밑줄. 권리 적법, 원인 적법, 절차도 적법한 걸로 추정. 이 세 개만 쫙 훈련하면 된다는 얘기. 가장 기초만 했어요. 자, 물권 소멸. 첫 번째 줄. 물권은 어떤 사유로 소멸하느냐.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적 전세, 유치권, 저당권 모든 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4개예요. 첫 번째, 목적물, 물건이 멸실했네. 그러면 내 건물이 무너졌다는 얘기죠. 이게 멸실이에요. 그러면 내 소유 건물이 멸실했다면 내 소유권은 살아있다, 같이 죽는다. 죽어요. 반드시 물권의 대상인 물건은 현존해야 돼. 따라서 멸실이란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이 날아가면 물권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멸사유가 목적물의 멸실이에요. 가장 쉽죠? 시험도 안 나와. 혼동, 소멸시효, 포기 이 네 개가 물권의 공통 소멸사예요. 그러면 물건이 건물이 멸실하면 내 소유권 소멸. 이해 갔어. 자, 혼동이 일어났다. 이건 나중에 할 거고. 소멸시효. 자, 시효 제도란 게 있어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 앞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시효 제도예요. 잠깐 설명 들어봐요. 시효라는 게 뭐냐? 효력인데 시간 시자예요. 일정한 시간에 따른 어떤 효력, 효과를 부여해요. 자, 시효 제도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일정한 효과, 효력 두 개가 있어. 소멸 시효하고 소멸 반대 취득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 제도는 민법에 두 개가 있어요. 소멸 시효 제도하고 취득 시효 제도가. 자, 그러면 소멸 시효가 뭐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효력을 줘요. 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 발생. 효과가 낫겠네, 효력보다. 잘못 썼어. 일정한 효과가 부여돼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발생해. 소멸시효. 예를 들게요.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채권이죠. 채권. 10년 동안 돈 갚으세요. 내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내 채권을 법이 소멸시켜버려요. 법 전문이에요. 둘 다. 시효제도는 법률 규정으로 발생하는데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국가가 없애버려. 법으로. 돈 빌려줬는데 10년 지나도록 돈 갚으세요 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려요. 이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상식이지. 그래서 돈 빌려준 거 빨리 계산해. 10년 지났는지. 진짜 10년 지나면 소멸해버려요.
너는 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10년이나 방치했니? 도와주지 않는다. 소멸. 이게 소멸시효 제도. 자, 소멸시효는 민법 총칙에 법률행위 조건기한 그 다음에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하지만 교재에 계속 등장, 시험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파트마다 각계격파해야 돼요. 일단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 채권 10년 지나면 소멸시켜버리는 제도 효과 발생. 그러면 취득시효는 말 그대로 소멸 반대가 취득이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먹게 해줘요. 취득시켜주는 효력을 줘. 효과.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돈 갚아 이 소리 하지 않으면 네 채권 소멸시효. 일정한 시간 20년 동안 남의 토지를 부동산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 점유한다면 소유권 먹으세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 소유권을 취득시켜줘. 기간은 20년. 점유 취득시효. 그건 이제 나중에 할 거고. 그래서 시효 제도는 일정한 시간에 따른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여기에는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소멸시효 제도하고 소유권을 먹여주는 기타 다른 권리를 먹여주는 취득시효가 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소멸사유죠. 따라서 물권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소멸시켜버려. 여기는 지금 우리 물권하고 있죠. 물권도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당신은 왜 행사할 수 있었는데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소멸! 깡패야 깡패. 시효제도는 깡패야. 소멸시효는 국민한테 불리한 결과를 주는 깡패. 취득시효는 먹여주죠. 좋은 결과 주는 깡패. 그래서 시효제도예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물권도 소멸하겠지. 이해 갔어? 자, 포기. 물권 포기하면 권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내 마음이지. 그래서 물권은 지가 어떤 물권? 항상 점유권, 소유권, 제한물권이에요. 이 7가지 물권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합니다. 자, 여기서 세 번째. 포기합니다. 이거 의사표시예요. 외워요.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게 의사표시라는 것만 지금 기억하세요. 의사표시면 법률행위예요. 포기합니다. 자, 소유권 포기. 소유권을 포기하죠.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내 물건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버릴 기자니까. 내 옷을 의류 수거함에 버려버리죠. 그러면 내 옷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거예요. 소유권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는 단독행위. 자, 상대방에게 할까요? 상대방 없이 소유권 포기가 될까요? 상대방 없어요. 버리면 되잖아. 물건. 가다가 길거리에 버리죠. 상대방 없어. 그래서 포기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냐에 따라 상대방 있는 놈도 있고 상대방 없는 놈도 있어요. 소유권 포기는 그냥 버리면 되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오늘 할 수 있겠나? 지금 들어가네. 단독행위가. 이제 우리 갈 거야. 저기 민법 총칙으로. 그래서 물권 공통소멸 사유가 물건이 멸실했어. 소유권 날라갑니다. 소멸시효에 걸렸어. 소멸되겠네. 그다음 포기했어. 소멸되겠네. 시험이 안 나와요. 자, 갑니다. 이제 민법 총칙으로 갈 거예요. 총칙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드디어 우리가 물권 총론 기초 잡고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민법 총칙으로 갈 거예요. 총칙. 지금까지는 기초 작업했어요. 어떤 기초냐?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였어요. 민법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였어. 총칙, 민법 총칙을 이해하려면 물권 총론을 이해를 해야 돼요. 민법 총칙은 법률행위만 나온 게 아니라 소유권하고 같이 나와요. 등기 말소도 막 같이 나와요. 이놈이 소유자인지 아닌지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등기 공신력 없다, 절대적 무효, 물권의 유인론 이게 계속 총칙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초 쌓았고 이제 총칙으로 갑니다. 민법 총칙은 법률 행위를 배워요. 법률 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는 계약을 생각하시고, 계약은 매매계약을 생각하시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두 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 따라서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예요. 의사표시 없다?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자, 의사표시가 뭐냐? 내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표시한 거예요. 의사를 표시한다. 의사표시. 자, 세 번째로 배울게. 계약을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켜서 하게 합니다. 대리제도. 총칙에서 배우는 세 번째 목차가 대리제도예요.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킵니다. 자, 법률행위 필수 요소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내가 하지 않고 남을 시키는 대리제도. 그 다음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이거나 또는 유효지만 취소로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법률행위 무효 취소를 배워요. 마지막으로 법률행위 배워요. 정치가 법률행위 아파트 한 채 준다는데 그냥 주지 조건을 달아. 너 시험에 합격하면 줄게. 조건 달았죠? 법률행위 무상증여계약하면서 그냥 주면 좋은데 조건을 다네. 시험 합격하래. 시험 합격 안 하면 안 준대. 장래 불확실한 사실을 네가 성취한다면 아파트 한 채 줄게. 법률행위에 계약의 조건 또는 날짜를 붙여요. 법률행위의 조건 기한 그래요. 자, 이게 민법 총칙에서 배우는 목차예요. 목차. 여기서 10문제가 나와요. 10문제가 우리 그때 잠깐 했지만 자꾸 봐야 돼. 어디 파트에서 몇 문제가 나온지를 좀 알아야지. 법률행위 2문제, 의사표시 2문제, 평균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1씩 오차 있어요. 대리 3문제, 평균. 무효취소 각 한 문제씩 2문제. 조건기한 합쳐서 한 문제. 그래서 10문제가 통상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대리가 3문제로 가장 많이 나와요. 대리가 되게 중요해요. 난이도상은 의사표시에서 하나 난이도상, 대리에서 난이도상 하나. 그래서 난이도상 틀려도 되는 거 2문제는 틀려도 돼요. 또 틀려야 돼요. 그걸 맞추려고 거기다 막 몰입해. 쉬운 문제를 빼앗아 버려 걔가.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는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딱 읽었는데 평소에 내가 공부한 지문이 아니고 좀 어려워. 사례도 처음 들어본 사례야. 좀 복잡해. 그러면 문제에 동그라미 치고 다음 문제 넘어가야 돼. 낯선 문제 좀 어려운 느낌이 들었는데 끙끙 풀려고 해. 그러면 시간 부족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시험 80문제 풀 때는 중간중간 동그라미 하면서 넘어가야 돼. 쉬운 문제만 먼저 푸는 거예요. 80문제를.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문제 풀고 안 되면 안 풀어도 돼요. 민법은 80점이 100점이잖아요. 80문제를 다 풀어야겠다. 그거 욕심이에요. 욕심.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험 푸는 요령은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법률행위가 유효가 아닌 무효 또는 유효지만 취소. 취소하면 무효가 돼요. 취소는 무효를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무효 취소. 조건기한. 그러면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이 있는데 실상은 민법 총칙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특히 법률행위 무효. 법률행위 동네부터 어떤 게 무효고 취소고 무효고 취소고 무권대리도 무효고 결국 민법 총칙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효 취소를 배우는 거예요. 무효 취소. 그래서 앞으로 어떤 법률행위는 무효고 어떤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계속 부딪히는 단어가 무효 취소예요. 자, 법률행위 첫 번째.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란 말을 우리 이미 배웠어. 법률행위 법률 규정 반대말이에요.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 아닌 걸 다 법률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면 다 뭉뚱그려서 법 규정이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면
법률행위, 법률 규정은 뭐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해요. 자, 교재 없는 내용 잠깐 할게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우리 이 앞주 했죠?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권리하면 소유권 생각하세요. 변동하면 취득 생각하세요. 너 어떻게 소유권 취득했니? 그 원인이 뭐니?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 권리가 취득됐다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권리 변동은 결과예요. 너 소유권 취득했지? 너 소유권 취득했지? 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어요. 항상 모든 일에는 인과의 법칙, 원인이 있어. 너는 왜 부자가 됐니? 땅 사놨어요. 땅값이 올랐어요.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원인이 있어. 마찬가지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이 있어요. 이걸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이라고 해요. 두 개가 있어. 항상 행동했어요. 법률행위. 저 고생했어요. 행동했어요. 법률행위. 행동했죠? 근데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은 했지만 의사표시가 없다면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생기지만 법률행위라고 보진 않아요. 대표적인 게 건물 신축. 건물 공사에서 단독주택 하나 올렸죠.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어. 그런데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은 갑이 건물을 신축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신축행위. 행동했네. 소유권 먹었네. 그러면 행동했어. 이거 법률행위야? 건물을 신축한 행위가 법률행위야? 아니에요. 이유. 행동은 했지만 의사표시가 없어. 송만 의사가 겉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신축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고 공사했다고 해. 그냥 사실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행동은 했지만 의사표시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야. 사실적 행위라고 해요. 공사했다는 사실행위. 그래서 신축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사실행위라고 해요. 사실행위란 말을 알 필요 없고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얘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신축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 법률행위 아니야. 의사표시가 없어요. 건물 올렸다는 사실적 공사했다는 사실만 있지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건물 신축이라는 행동은 의사표시가 없다.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 건물 신축행위는 법률 규정이란 얘기예요. 법률행위 아닌 걸 몽땅 법 규정이 있든 없든 법 규정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법률행위가 아닌 걸 말해. 법률 규정이란 것은. 그래서 권리변동이라는 원인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행위 아닌 거. 그 법률행위 아닌 걸 성문법이 있든 법전, 법조문이 없든 그냥 뭉뚱그려서 법 규정 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봐요. 갑이 건물 신축하는 행동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은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한다. 아니면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둘 중 하나 찍어봐요. 생각하고. 건물 신축을 통해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갑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 취득. 아니면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이유. 이게 이유야. 건물 신축은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등기 없이. 이게 우리 시험 지문. 얘도 한 5번쯤 나왔어. 그러면 187조에서 나와요. 이놈이 신축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없어도 취득하느냐는 186조냐 187조냐 문제예요. 그러면 이놈이 법률행위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건물 신축 일로 가야 돼.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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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만 했지 의사표시가 없어. 따라서 의사표시 아니다. 없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규정. 법률규정은 187조. 따라서 187조가 적용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등기 필요 없다. 신축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등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 법률행위 아니니까. 의사표시 없으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야. 그럼 일로 와야 돼. 법률규정.
법률행위 아니니까 법률 규정. 그러면 법률 규정은 187조. 187조는 이렇게 가야지. 등기 없이 바로 취득. 그래서 건물 신축에 따른 소유권 취득, 등기 없이 바로 취득이에요. 그러면 건물 신축은 등기 필요 없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민법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럼 계속 외워야 돼. 모든 걸 이유, 원인을 가야 돼. 건물 신축 의사표시 없어. 법률행위 아니야. 이걸 깊게 이해하고 외우란 얘기예요.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이해하고. 그럼 이렇게 이제 풀어가.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있다 없다,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거지. 신축은 등기 필요 없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외우지. 건물 신축은 등기 필요 없어. 건물 신축은 등기 필요 없어. 이렇게 계속 외우지. 그러면 이놈이 등기가 필요했더라, 필요하지 않았더라? 나중에 이제 헷갈려. 왜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 이렇게 결론 가지 말고 뿌리를 외워야 돼. 뿌리를.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뿌리를 이걸 외우는 게 이해했다고 해. 신축 생각해야 돼. 그래서 민법은 신축 이걸 외우려면 똑딱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똑딱 아, 의사표시 없어. 의사표시 없으니까 법률행위 아니야. 법률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야. 법률 규정이면 등기 필요 없어. 187조. 이렇게 계속 훈련해야 돼요. 앞으로. 아셨죠? 그래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두 가지.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 규정. 자, 그러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것은 내 의사대로, 내 원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매매계약이죠. 내가 원한 대로 산 거지. 그래서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하지만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내가 원한 대로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만 이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효과가 발생한 거예요. 내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률 규정은 상속. 내가 원해서 상속받은 게 아니에요. 법이 먹으라고 했지. 상속 일수니까. 그래서 법이 정한 효과. 그래서 법률 규정을 줄임말 법정 하는 거예요. 법정 지상권. 법률 규정에 따라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과 같은 모든 권리예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제한물권도 마찬가지고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변동 그 세 가지 모습 첫 번째가 중요하니까 취득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생했죠. 행동해야지. 법률행위. 단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라. 따라서 법률행위에 따른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죠. 이 결과가 권리 변동, 법률 효과 다 같은 말이에요. 결과 열매 과자예요. 다 결과 과자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발생하죠. 그래서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 있는 법률 행위를 하면 소유권 취득이라는 결과 일어나는 원인.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하지만 법률 규정은 법이 정한 효과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어. 그래서 첫 번째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한다. 반드시 의사표시 있어야 돼.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행위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의사표시가 필수니까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당사자의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이 정한 대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과 법률행위는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30년 동안 기출 한 번 나왔어. 얘들은. 저 기초일 뿐이야.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것은 제가 별 3개를 안 박아. 그런다고 안 할 수도 없어. 뭐 별 3개만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별 3개만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아. 별 하나짜리 별 없는 것도 나와요. 흘러가는 지문으로. 근데 별 3개는 정답 지문으로 장난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더 자주 나오고. 해야 돼요. 기초. 자, 그래서 기억할 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 따라서 원한 대로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의사대로 효과 발생하는구나. 법률 규정 의사표시 없으니까 법률행위 아니니까 의사표시 없죠.
따라서 당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 규정, 법이 정한 대로 효과 발생하는구나. 이해됐어? 이런 걸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면 돼.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잘 나온 것만 외워주면 돼. 모든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OX만 골라내면 돼. 자, 이제 법률행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원인, 하나는 법률행위, 하나는 법률규정. 센 기초예요. 계속 나옵니다. 기초면서 부동산 물권 변동, 거기서 잘 나온다는 얘기죠.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법률행위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 목차예요. 첫 번째, 법률행위의 종류를 봐야 되고,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가 두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종류, 요건, 목적, 법률행위 해석에서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목적. 법률행위 하면 계약 생각하시고 너 왜 무슨 목적으로 계약했니? 이게 법률행위 목적 파트예요. 저는요 소유권 취득하고 싶어서요. 이게 매수인이 이 계약을 한 목적일 거고, 매도인은 네, 저 돈이 필요해서요. 또는 세금 요즘 너무 많이 나요. 제가 아파트가 20채 있거든요. 그래서 몇 채 좀 팔려고요. 목적이 있어요. 법률 목적. 자, 목적에서 계약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합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목적 파트에서 법률 행위를 한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라. 자, 이제 흑판 봐요. 흑판 봐요. 저는 교재를 다 읽어드려. 제가 교재 읽어드릴 때 그때 봐. 교재는 찾지 마. 어차피 제가 읽어드리니까 집중. 제가 집중이 중요하다겠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이 아니네. 반대말. 불가능. 불자를 불가능 가짜 떼어버려. 불능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능이라는 말이 실현 가능하지 못하네. 불가능. 불능. 두 번째, 적법 파트에서 임의 규정하고 법 규정의 종류예요. 임의 규정하고 강행 규정을 공부해야 돼요. 임의 규정, 강행 규정. 그다음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계약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사회적 타당성은 그냥 느낀 그대로 사회적으로 타당해야지 그런 거지.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두 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네. 네 계약 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네. 나쁜 계약이죠.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을 했대. 그러면 법이 보호해준다, 보호 안 해준다? 안 해주겠죠. 그래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 첫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기서 반사회 법률행위가 나와요. 두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공정하지 못해. 10억짜리 땅을 뭐 1억에 샀어. 낙현해가지고. 불공정 법률행위.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도 반사회예요. 그런데 법조문이 하나가 더 있어. 그래서 반사회 법률행위의 예예요. 불공정도 반사회 법률행위다. 이걸 갖고 가시고.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목적 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이거예요. 불능 알아야 되고, 강행규정, 임의규정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지. 반사회 불공정. 시험은 여기서 나와. 여기서 시험은 반사회하고 불공정. 특히 반사회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 한 문제 해마다 나와요. 계속 나와. 불공정은 2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법률행위 파트에서는 먼저 공부할 게 여기야. 반사회 불공정. 그 다음 불능. 그 다음 강행규정, 임의규정의 개념. 이걸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고 나머지는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잘 안 나와요. 하긴 하겠지만 복습 대상은 이걸 먼저 복습하고 시간 남으면 가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편의상 저는 순서대로 쭉 가줘야 돼. 종류 갈 거야. 법률행위 종류.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행위 파트에서 뭘 공부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됐어. 결국 법률행위에서는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게
반사회 법률행위하고 불공정 법률행위구나. 그 다음 임의규정 강행규정도 좀 공부하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다음 가능 반대말 불가능 가짜 떼어버리고 불능 이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나머지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래도 봐야지 가끔 나오니까. 자, 기초도 되고. 그래서 법률행위 종류. 자, 이제 보는 거예요. 또 종류에는 거기 교재에 보시면 1번 단독행위, 2번 계약이 있죠. 단독행위, 계약. 자, 이제 교재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궁금해하지 마시고 법률행위 종류요. 법률행위 종류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네. 이걸 단독행위라고 해요. 홀로 단자야. 단독으로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네. 단독행위. 의사표시 홀로 단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되네. 단독행위. 예, 항상 예를 통해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계약을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자, 취소합니다. 계약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이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아, 지옥군. 권리 변동이 법률 효과라겠죠. 결과. 행동을 하니까 결과가 발생했어. 의사표시 하나 취소합니다 하니까 취소 효과,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효과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이놈이 법률행위가 됐다는 얘기요. 왜? 의사표시 있으니까.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버려요. 법률행위가 됐다는 얘기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특색 예를 들어야 돼요. 얘가 17살짜리 미성년자라고 해요. 19살 미만자를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놈 미성년자라고 해요. 그러면 17살짜리는 우리 법이 너는 아직 어리니까 어른 아니니까 부모 동의하에 법률행위라 그래요. 부모 동의를 받고 매매계약해라. 갑소유 아파트. 그런데 이놈이 부모 동의 받지 않고 을한테 팔았죠. 자기 어른이라고. 어린 놈이. 자, 그러면 우리 법은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어떤 계약 법률행위를 하면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누가? 이쪽에서. 법정 대리인인 부모나 17살짜리 미성년자가 이 매매계약을 일단은 유효해요.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 계약은 일단은 유효. 단 취소할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취소 사유로 정한 첫 번째 미성년자 같은 놈을 제한 능력자라고 해요.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제한 능력자. 법률 용어 나와요.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 즉 혼자 계약하지 말고 부모 동의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대리해서 하거나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부모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어떤 계약 법률 행위를 하면 일단은 효력이 있어요. 따라서 그대로 힘 발휘할 수 있어요. 다만 혹시나 5억짜리인데 이놈이 1억에 팔았다면 부모님이 가만히 안 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취소 사유로 정해놔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민법에 정한 취소 사유예요. 취소는 딱 3군데에서만 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는 민법에 정한 취소 사유는 3개밖에 안 돼. 그중 첫 번째가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 미성년자와 같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 행위 한 경우에는 취소하세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 자, 계약은 5월 1일 날 했고 취소는 2달 후 7월 1일 날 했어. 그러면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 이 매매 계약은 유효죠. 근데 7월 1일자에 이쪽 제한 능력자 쪽에서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쏘았어. 그러면 취소하면 무효로 되는데
취소한 7월 1일부터 이 계약이 무로 가느냐, 장래를 향해 무효로 되느냐? 안 그래요. 소급시켜요. 처음부터.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걸 소급한다 그래요. 소급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무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있어요. 앞으로 언제부터 어떤 법률행위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하느냐, 장래를 향해 발생하느냐,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무로 만들어버리냐가 우리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한다. 법 전문이에요. 처음부터 법 전문. 기출 5번이야. 5번.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장난치겠어요. 취소하면 취소한 때로부터 무효가 된다. X.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아니지. 언제부터?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는 한자로 소급하여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취소합니다. 이거 의사표시인데 취소하면 무효가 되는 법률 효과가 바로 발생해요. 자, 상대방 의리 그래. 계약 상대방 의리. 갑. 취소하지 마. 나 동의하지 못해. 취소하지 마. 의리 반대를 해요. 취소 못하게. 자기는 잘 샀으니까. 자, 상대방이 반대하면은 취소 못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일방적 의사표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당사자의 갑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어떤 법률 효과가 발생해요.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 일방적으로 쏜다는 얘기는 이 말이 이게 숨어 있어.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취소? 하면 취소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반대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걸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해요. 형성권. 바로 형성해버린다. 법률관계를 만들어버린다. 즉 무효되는 법률관계 효과를 바로 발생시킨다. 형성해버린다. 무서운 말이에요. 형성이란 말은 무서운 말이야.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바로 취소돼버려요. 그래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즉 의사표시 하나죠. 상대방 동의합니다. 이것도 의사표시요. 동의 유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나 의사표시 2개가 필요하지만 취소나 해제는 취소, 해제 그럼 바로 효과가 발생해요. 취소 효과 무효. 이런 걸 의사표시 하나만으로서 홀로단 바로 법률해야 된다. 단독행위.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되는 놈을 단독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 잘못 그었어.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안 돼요. 법률행위 되려면 2개가 필요해. 이게 뭐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맺을 게 약속약 맺어야 돼. 상대방과 약속해야 돼. 손가락 거려야 돼. 의사표시 2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 2개가 서로 합치돼야 돼요. 이게 계약이 성립됐다 그래요. 서로 대립하는 2개 의사표시가 서로 짝짝꿍 합치됐을 때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요. 따라서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행위가 됐다 같은 말이에요. 단독행위 홀로단. 의사표시 2개 계약. 기초야 기초. 자, 보고 싫을 거예요. 단독행위란 의사표시 하나로서 바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해요. 예,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법률효과 발생해요. 이와 같은 취소 해제권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약이란 게 뭐냐? 서로 대립하는 2개의 의사표시. 청약이라는 의사표시,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됐을 때 계약이 성립했다 그래요. 결국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의사표시 2개 계약 끝. 기초 끝. 10분간 쉬고.